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페님들, 어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요, 예전에 그 일의 원인이 될 뭔 일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긴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인과응보도 그런 것들 중 하나겠고. 그런데 말이죠, 예전에 원인이 될 만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걸까요? 그냥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번 사연은 그럭저럭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그럭저럭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자리하세요. 그럭저럭님의 기묘한 경험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이 사연은 20년 정도 그쯤 된 이야기라고 하세요. 그럭저럭님은 중학생 시절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울산에서 잠깐 근무를 할 때였다는데요. 그럭저럭님이 먼저 사회생활을 하고 그 친한 친구는 몇 년 뒤에 입사를 했다네요. 그래서 그럭저럭님이 그 친구가 입사하기 전까지 그 친구를 만나서 술도 사주고 밥도 사주면서, 소중한 사람이니까 기죽지 말라고, 거의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둘이 꼭 만나는 사이였다나 봐요. 그러다 그 친구가 좋은 회사에 취업을 했고 몇 해 지나서 갑자기 울산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발령이 났다면서. 그리고 몇 달인가 지나서 연락이 왔대요. 주말에 집에서 쉬고 있는데 밤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시간 나면은 울산으로 놀러 오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럭저럭님은 이제 친구 덕에 울산 구경이나 하자 하는 생각으로 울산까지 내려갔고, 그리고 친구를 만났잖아요. 근데 친구가 표정이 좋지 않더래요. 그래서 네 무슨 일 있냐면서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 친구 얼굴이 좋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럭저럭님이 그랬더니요, 그 친구가 잠깐 머뭇거려요. 그러더니만 아니라고, 어디 가서 한잔 하자고 그러네. 그래서 갔대요, 한잔 하러. 그리고 한참을 마시는데도 뭐 옛날 얘기만 하더라는 거죠. 아, 이게 분명 뭐가 있는데, 얘가 뭔 할 말이 있는데 하는 거 있잖아요. 분명 그런 느낌인데 말을 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나저나님이 먼저 말을 했대요. 너 지금 할 말 있지 않냐면서, 뭐 돈 문제냐 집안 문제냐 하면서, 뭔 일인데 이러냐면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그 친구가요, 잠깐 머뭇거리는가 싶더니 그나저나님한테 하는 말이, 너 예전부터 귀신 본다고 그러지 않았냐면서 아직도 보이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랬거든요. 그나저나님이 늘 보는 건 아닌데 보일 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가족들 외에는 친한 친구들 몇 명만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렇다고, 아직 보인다고. 근데 왜 그러냐니까, 실은 자기가 회사랑 좋지 않은 관계가 돼서 울산으로 내려가게 된 건데, 회사에서 숙소로 사용하라고 구해준 방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때 회사에서 숙소로 잡아준 방이 2층이었거든요 겉으로 볼 땐 그냥 2층 개인주택인데요, 그 2층이 복도식으로 돼서는 방이 몇 개 있대요. 그 방 중 맨 끝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새벽이면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2층인데, 그리고 새벽인데. 문이 있는 쪽이면 복도식이라 누가 왔나 하겠는데, 창문이 있는 쪽은 반대쪽이거든요. 거기서 누가 창문을 두드리면 공중에 떠 있는 게 되는 거니까 그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눈도 크게 못 뜨고요, 살짝, 아주 살짝 얇게 뜨고 창문 쪽을 봤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없더라고. 이게 정상인 거죠, 아무도 없는 게. 그런데요, 그때 이상하게 한기가 느껴지고, 그 손이 자기 의지랑 상관없이 틱틱하고 튀듯이 빠르고 짧게 움직이더라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럭저럭님한테 연락한 거라고. 그 말에 그럭저럭님이 근데 자긴 보이는 것뿐인데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자기를 부를 게 아니라 방을 옮긴다든지 아니면 숙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게 낫지 않겠냐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2층 집 숙소가 옮긴 숙소라고, 그런 일이 그 전에 살던 방에서도 있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나저나 친구가 처음 울산에 내려갔을 때, 그땐 울산에 회사 숙소도 없던 터라 회사에서 임시 숙소로
여인숙을 잡아줬대요. 금방 회사에서 숙소를 잡아줄 거라고 했었고 실제로도 몇 주 정도만 잠깐만 있으면 됐대요. 그래서 구할 수 있는 게 여인숙인가 보다. 그리고 회사랑 관계가 좋지 않아서 내려온 거라 그런 방을 잡아줬나 보다 그랬대요. 그런데 거기서도 누가 창문을 두드리더라고. 근데 그땐 1층이고 여인숙이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서 있으니까 누가 지나가면서 그냥 툭툭 치고 다니는 거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숙소로 옮긴 뒤에도 그런 소리가 들리고 들리는 그 느낌도 마치 그 여인숙에서 듣던 느낌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뭘 어떻게 하긴 해야겠는데 하다가 그나저나님이 생각나더라고. 그리고 가게를 나와서 먹을 것 좀 사들고는 친구 숙소로 간 거예요 이제. 그런데 뭐 느껴지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문제가 없더래요. 그래서 기분 탓일 거라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고는 둘이서 마저 한 잔들을 더 한 거죠.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이제. 쿨쿨 잠을 자는데 누가 흔들어요. 그러면서 친구 목소리인데 뭐라 해요. 엄청 피곤하잖아요. 울산까지 몇 시간을 차를 타고 가서는 술도 마시고 그런 상태로 잠이 들었으니. 그래서 눈을 바로 뜨지 못하고 손으로 눈을 비비고 있었대요. 정신만 겨우 든 거예요 이제. 그런 그럭저럭님한테 친구가 다시 하는 말이 이 소리라고. 들리지 않냐면서. 그런데요, 뭐지 하고 어디 잘 들어볼까 하고 이럴 것도 없이요, 친구 말처럼 아주 선명하게 들리더래요. 툭툭툭 하고 뭔가가 창문을 힘없이 두드리는 소리가. 그래서 그럭저럭님이 창문 쪽을 봤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뭔가가 있더라는 거예요. 창문 바깥이 아니라 방 안쪽에 창문 옆에 서서. 그땐 싶더라고. 있구나 싶은 거죠. 그래서 잘 떠지지 않는 눈을 비비면서 좀 더 자세히 보려고요. 그렇게 눈을 비비고 보려는데 그때 친구가 빠르게 일어나더니 불을 켰대요. 그리고 동시에 그 뭔가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뭐지 하면서 창문 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고는 주변을 보다가 친구가 뭐가 보였냐고 하는 말에 돌아서 보니까 뭔가가 친구 옆에서 친구 얼굴을 핥는 듯한 모습. 근데 뭐 친구는 볼 수 없잖아요. 친구는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도 친구가 그 느낌이 드는 게 머리부터 한기가 느껴지더라고. 또 손이 막 떨리더래요. 틱틱거리면서. 그때 그럭저럭님이 겨우겨우 말을 꺼냈대요. 왜 그러냐고. 뭐 원하는 거라도 있냐고. 뭔 말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도 나지 않는데 어쨌든 비슷하게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게 그럭저럭님을 쳐다보는데 그게 느낌이 사람이 아닌 것 같더래요. 그리고 좀 전에는 놀라워서 무서웠던 거지 그게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는 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안개가 퍼지듯이 사라지더라고. 그리고 그제야 친구도 안정이 되는 듯 그럭저럭님한테 말을 걸더라고. 그래서 그럭저럭님이 뭔가 있긴 있었는데 그게 사람 같지는 않았다, 느낌이. 그리고 나쁜 느낌도 들지 않았다. 다만 그게 사람 같지 않던데 너 혹시 뭐 생각나는 거 없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친구가 잠깐 뭔가를 생각하다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 뭐 기억나는 게 없다니까 뭐라 할 것도 없잖아요. 어쨌든 내가 본 건 이랬고 저랬고 다시 다 말을 전한 거예요, 친구한테. 그러고는 그럭저럭님은 다시 집으로 올라왔고. 그런데 몇 달 지나서 그 친구분 사망 소식을 듣게 된 그럭저럭님. 친구가 울산에서 올라오던 길에 사고가 났다면서 말이죠. 그럭저럭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이야기를 듣거나 제보를 받는 사연들을 보면요, 이런 사연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뚜렷한 기승전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뜬금없다고 그러잖아요. 뭐 이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데 제 경험을 봐도요, 어떤 일이라는 게 뭔가 정해져서 일어나지 않고 정말 뜬금없이 일어나거든요. 물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 건물이라서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긴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사고 건물이라서 딱 그 일이 생긴 거다 이렇진 않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같이 일하던 패턴 실장이 패턴 작업을 하던 중에 슬리퍼를 신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뭐 흡비비 같은 그런 신발 말고 삼선 슬리퍼 그런 거 비슷한 뭐
그런 스타일로들 다 신고 다녔으니까 좀 이렇게 보호력이 떨어졌겠죠? 그리고 가죽을 자르는 칼이 이게 엄청 날카롭단 말이에요. 작업대 앞에 서서 칼로 가죽을 쳐나가는데 그 옆에 꽂아둔, 그냥 놔둔 칼도 아니에요. 꽂아둔 칼이 그냥 바닥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자신은 물론이고 누가 친 것도 아닌데, 아니 그냥 작업장에 혼자 있었는데, 다친 것도 다친 건데 그땐 진짜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무서웠다고 그래요. 자기가 그런 일을 당할 무슨 나쁜 언행을 한 것도 아닌데. 어쨌든 이런 사연들을 보면 참 그래요. 곡성에서 그러잖아요. 자네는 낚시를 할 적에 무엇이 걸려 나올지 알고 오나? 이거 처음부터 노려졌거나 꼭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교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